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계산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된 앱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계산기 앱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번 계산기 앱 강좌는 기본적인 순한 맛 수준의 플러터를 학습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플러터에 처음 입문하는 분이라면 코딩셰프 채널 순한맛 강의들을 참고하거나 코딩셰프의 플러터 맛집 7장 이상을 먼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calculator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main.dart 파일에 모든 코드를 Ctrl A를 눌러서 선택한 후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를 만들고 runApp 함수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material.dart 파일을 임포트 해줍니다. 이제 myAppWidget을 생성하고 materialAppWidget을 불러옵니다. 이제 ThemeData 위젯을 불러오고 ColorScheme seed의 값을 blue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홈 속성에서 calculator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의 우측 상단에 배너도 없애주겠습니다. 새롭게 calculator.dart 파일을 생성하고 stateful 위젯으로 calculator 위젯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매번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고 연산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상태의 변화가 자주 발생할 것이므로 stateful 위젯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앱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익스플로러 창은 잠시 꺼두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앱바의 우측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숫자와 연산 기호를 출력해 줄 것이므로 일단 타이틀 속성을 불러와서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align 위젯을 사용해서 이 텍스트 위젯을 앱바의 오른쪽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alignment 속성을 불러오고 alignment bottom right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앱바의 background color 속성을 불러와서 앱바의 배경색을 블랙으로 지정해 주고 앱바의 드롭 섀도우 효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엘리베이션 속성을 불러와서 값을 0으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main.dart 파일에서도 calculator 위젯을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켰고요. 그리고 현재 메인 컬러는 블루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앱바의 텍스트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를 스타일링을 적용해서 흰색으로 바꾸어 줍니다. 예, 잘 적용이 되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위한 키패드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키패드는 세로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하므로 먼저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계산기의 제일 윗줄에는 7, 8, 9와 나누기 기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텍스트 버튼 위젯을 사용해서 각 숫자와 연산 기호를 출력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버튼 위젯을 불러오고 onPressed 속성에는 모양만 만들어주고 차일드에는 텍스트 위젯을 불러와서 숫자 7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빨간 밑줄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컬럼 위젯 앞에 const 키워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컬럼 위젯은 자식 위젯들을 세로로 배치해 주지만 7, 8, 9와 느낌표는 가로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버튼 위젯을 로우 위젯으로 감싸주고
이 안에서 텍스트 버튼 위젯을 복사해서 3번 더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기호만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에뮬레이터 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잘 출력은 되지만 각 숫자와 연산 기호가 균등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터에는 이럴 때 사용하는 Expanded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Expanded 위젯은 컬럼이나 로우 위젯 내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자식 위젯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7, 8, 9와 나누기 기호를 출력해줄 텍스트 버튼 위젯을 Expanded 위젯으로 각각 감싸주면 4개의 텍스트 버튼 위젯이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저는 모든 텍스트 버튼 위젯을 Expanded 위젯으로 감싸 주었고요. 이제 저장을 해보면 에뮬레이터 상에서 숫자와 연산 기호가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키패드가 모두 4줄이 필요하니 로우 위젯을 복사해서 3번 더 붙여넣기를 한 후에 각 키패드의 숫자와 연산 기호만 바꾸어 주겠습니다. 코딩 샤프는 모든 숫자와 기호를 바꾸어 주었고요. 에뮬레이터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으니 실제로 사용자가 버튼을 탭하면 그 버튼에 해당하는 숫자가 출력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처음 눌러지는 버튼의 숫자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변수는 연산 기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는 연산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숫자를 위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연산의 결과를 담을 변수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버튼을 탭하지 않으면 값을 전달받지 않게 되므로 널러블 타입이 필요합니다. 이제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메서드명은 numberTaped이고요. 당연히 사용자가 탭하는 번호가 전달되어야 하므로 패러미터로 int형의 tapedNumber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매번 새로운 패러미터가 전달될 때마다 state가 변하게 되므로 setState 메서드를 불러와서 우선 tapedNumber를 first operand에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7을 출력해줄 텍스트 버튼으로 가서 onPressed 속성에서 numberTaped 메서드를 불러오고 7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앱바로 가서 첫 번째 숫자가 출력될 수 있도록 보관법을 사용해서 first operand 변수를 전달해 줍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align 위젯 앞에 const 키워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숫자를 위한 텍스트 버튼의 onPressed 속성에도 numberTaped 메서드를 전달하고 해당 숫자를 아규먼트로 전달해 줍니다. 각 숫자 버튼에 numberTaped 메서드와 해당 숫자를 전달했고요. 앱을 핫 릴로드 시키고 테스트를 해보면 앱바에 탭하는 번호가 잘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한 자리 숫자만으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숫자, 즉 계산기를 사용할 때 2자리, 3자리 혹은 4자리 등 다양한 자릿수의 숫자로 연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자릿수가 first operand에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numberTaped 메서드의 if 조건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first operand의 값이 null일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원래대로 first operand에 tapped number의 값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되면 더 이상 코드가 진행되지 않도록 리턴문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즉 연산 표시가 널일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사용자가 아직 계산을 위한 first operand의 입력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계속 숫자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first operand 뒤에 tapped number가 계속 추가되면 됩니다. 다만 first operand의 타입이 int형이므로 string 타입을 int parse 메소드를 사용해서 int형으로 변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역시나 이 코드가 실행되면 더 이상 코드가 진행되지 않도록 리턴문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first operand와 오퍼레이터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second operand 뿐입니다. setState 메소드를 불러오고 first operand와 똑같이 계속 tapped number가 추가되게 해주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이미 첫 번째 숫자와 연산 기호를 입력했으니 두 번째 숫자가 입력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second operand 역시도 여러 자릿수의 숫자가 입력이 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string 타입을 int형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릿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 버튼, 즉 클리어 버튼을 탭해서 모든 숫자와 연산 기호를 지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clear number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setState 메서드를 불러와서 이 안에서 우리가 생성한 모든 변수의 null 값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클리어 버튼의 onPressed 속성으로 와서 clear number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앱을 핫 리스타트 시키고 여러 자리 숫자를 입력한 후에 C 버튼을 누르면 null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번에는 오퍼레이터가 탭되었을 경우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first와 second operand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operator tapped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패러미터로 string 타입의 tapped operator를 전달해 줍니다. setState 메서드를 불러오고 이 안에서 operate 변수에 tapped operator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 연산 기호를 출력해주는 버튼의 onPressed 속성에서 operator tapped 메서드를 호출하고 해당 연산자도 전달해 줍니다. 코딩 셰프는 모든 연산 기호를 출력해주는 버튼의 operator tapped 메서드를 전달해 주었고요. 이제 앱바 우측에 first operand와 operator 그리고 second operand가 출력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로직이 필요하니 이 부분 역시도 메서드를 생성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앱바 우측에 출력되는 모든 데이터는 string 타입이므로 string 타입의 showText라는 메서드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f문을 사용해서 숫자와 연산 기호가 출력될 조건을 주겠습니다. 먼저 second operand가 null이 아니라면 이때는 연산할 숫자와 연산 기호 모두가 출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null이 아니라면 first operand와 오퍼레이터가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irst operand가 null이 아니라면 당연히 first operand만 출력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면 0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앱바의 우측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출력해 주어야 하므로 텍스트 위젯에서 show text 메소드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number tapped 메소드에서 second operand가 null일 때 tapped number의 값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second operand가 null일 때 setState 메소드를 불러와서 second operand에 tapped number의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더 이상 코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저장을 하고 앱을 할 리스타트 시킨 후에 테스트를 해보면 숫자들과 연산 기호가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연산이 이루어지도록 로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calculate result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선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first operand나 second operand의 값이 null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if 조건문으로 더 이상 코드가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관련된 조건을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4개의 메소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넘버 메소드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setState 메소드를 불러오고 우리가 생성했던 result 변수에 first operand와 second operand에 덧셈을 한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first operand와 second operand 뒤에 느낌표를 붙인 이유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first operand와 second operand가 null 값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뺄셈, 곱셈, 나눗셈도 같은 로직으로 코딩을 해줍니다. 모든 연산용 메소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시 calculate 메소드로 가서 if 조건문을 사용해서 각각의 오퍼레이터가 출력될 때 해당 메소드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터의 값이 플러스일 때 이때에는 플러스 넘버 메소드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넘버 메소드가 호출되면 더 이상 코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연산들도 이와 같은 로직으로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우리가 x를 사용했으므로 x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눗셈도 우리가 일반적인 나누기 기호를 사용했으므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도 divide number 메소드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한 번 더 show text 메소드로 가서
result의 값이 null이 아닐 때의 조건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연산이 끝났다는 의미이므로 간단히 result의 값만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qual 버튼의 onPressed 메소드로 가서 calculate result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산의 결과, 즉 result의 값이 출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코딩을 할 때 이미 발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각 연산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메소드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을 출력해 주기 위한 메소드로 왔고요. 사실 각 연산이 실행될 때마다 값이 바뀌고 이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상태의 반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setState 메소드가 호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뺄셈, 곱셈, 나눗셈을 위한 메소드에서는 연산만 실행할 뿐 setState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setState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 안에서 연산이 실행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앱을 다시 핫 리스타트 시키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모든 연산의 결과가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계산기 기능을 구현했으니 이제 UI를 좀 더 일반 계산기 앱처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각 키패드를 동그란 버튼 형식으로 디자인해 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숫자인 7을 출력해주는 텍스트 버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버튼 위젯을 잉크라는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잉크 위젯은 플러터에서 시각적인 장식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짙은 오렌지색의 원형 배경을 그리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잉크 위젯의 데코레이션 속성을 불러오고 박스 데코레이션 클래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데코레이션의 컬러 속성을 불러와서 딥 오렌지 컬러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양을 지정해주는 쉐이프 속성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동그란 버튼 모양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박스 쉐이프 닷 서클을 전달해 줍니다. 기본적인 모양과 색상을 지정해 주었으니 잉크 위젯의 차일드로 잉크웰 위젯을 불러옵니다. 잉크웰 위젯은 플러터에서 사용자의 탭 또는 더블 탭 등의 제스처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며 이와 동시에 물결 효과, 즉 리플 효과를 생성해 줍니다. 이 효과는 사용자가 위젯을 탭할 때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잉크 위젯으로 만들어진 동그란 원을 탭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onTap 속성을 불러오고 버튼이 탭되면 숫자 7이 출력되도록 numberTapped 메소드를 불러오고 7을 전달해 줍니다. 이제 잉크웰 위젯의 차일드로 컨테이너 위젯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위젯의 차일드로 텍스트 위젯을 불러와서 7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7이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얼라이먼트 속성을 불러오고 얼라이먼트 센터로 지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원의 크기를 좌우하는 패딩 속성을 불러와서 엣지 인셋 올 속성의 값으로 16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물결이 퍼지는 리플 효과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 모양이 사각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원형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리플 효과를 담당하는 잉크웰 위젯으로 가서 커스텀 볼더라는 속성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리플 효과를 만들어줄 서클 볼더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키패드에 숫자 7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앱을 하드 리스타트 시키고 테스트를 해보면 물결 모양의 리플 효과가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 7의 키패드를 원형 모양으로 만들고 물결 효과를 주기 위해 나름 꽤 길게 코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다른 숫자 키패드에 그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calculator.dart 파일의 코드가 너무 길어지며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키패드의 색상을 오렌지에서 블랙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그럼 일일이 모든 키패드의 코드에서 컬러를 블랙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수정한 이 코드를 감싸고 있는 expanded 위젯을 또 다른 하나의 독립된 위젯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곳마다 재사용을 하고 수정할 일이 생기면 독립된 위젯 한 곳에서만 수정하면 이 위젯이 사용된 모든 곳에서 한 번에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젯의 재사용성을 추구하고 유지 보수를 보다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코드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드 리팩토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expanded 위젯 전체를 복사한 후에 새롭게 circle 버튼이라는 dart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tateless 위젯으로 circle 버튼이라는 위젯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build 메서드에서 복사해 두었던 expanded 위젯을 붙여넣기 해서 리턴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새롭게 생성한 circle 버튼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circle 버튼 위젯을 불러올 때마다 각기 다른 키패드의 숫자나 연산 기호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각 키패드를 탭하면 number tapped 메소드를 호출해서 앱바의 우측 상단에 해당 숫자나 연산 기호가 출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매번 circle 버튼 위젯이 생성될 때마다 필요한 값들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circle 버튼 위젯에 두 개의 속성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먼저 키패드의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string 타입의 pad number라는 변수를 생성해 줍니다. 단 이 숫자는 한번 입력받으면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파이널 키워드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매번 circle 버튼 위젯이 생성될 때 생성자를 통해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생성자에도 추가해 줍니다. 숫자는 반드시 입력받아야 하므로 required 키워드도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위젯의 값도 이젠 pad number의 값이 되어야 하므로 바꾸어 줍니다.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텍스트 위젯 앞에 const 키워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키패드를 탭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정의해주는 메소드도 매번 전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역시나 파이널 키워드를 달고 void 펑션 타입으로 onTab이라는 속성을 선언하고 생성자에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onPressed 속성이나 onTap 속성은 항상 매개 변수 없는 void callback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키패드를 누르면 그 키패드에 해당하는 숫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number tapped라는 메서드를 생성했고 int형의 매개 변수를 하나 전달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제부터 circle 버튼 위젯을 생성할 때마다 onTap 속성을 통해서 매개 변수가 없는 void 타입의 메서드만을 전달해야 하는데, 우리는 키패드의 숫자나 연산 기호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넘버 탭2와 오퍼레이터 탭2 메서드를 전달해서 실행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러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처럼 중괄호를 사용한 익명함수나 혹은 람다식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익명함수나 람다식을 사용하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onPressed 속성이나 onTap 속성에 전달해서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실행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생성한 onTap 속성은 매개 변수가 없는 void 펑션 타입이므로 이처럼 익명함수나 람다식 없이 곧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이나 익명함수는 플러터 콜백 함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도 필요한 값을 함수에 전달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코드의 유연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키패드 버튼에 관련해서 독립된 위젯을 만들었으니 이제 calculator.dart 파일로 이동해서 모든 키패드 부분을 서클 버튼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expanded 위젯 전체를 드래그하고 이 자리에 서클 버튼 위젯을 불러 오겠습니다. 이제 패드 넘버에는 숫자 7을 전달해주고 onTap 속성에는 람다식을 이용해서 넘버 탭2 메서드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이로써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고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expanded 위젯이 감싸고 있는 모든 키패드를 서클 버튼 위젯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서클 버튼 위젯을 불러올 때 패드 넘버 속성에는 각 키패드에 맞는 숫자를 전달하고 onTap 속성에는 람다식을 사용해서 넘버 탭2 혹은 오퍼레이터 탭2 메서드와 각각의 매개 변수도 전달해 줍니다. 자, 코딩 셰프는 키패드를 서클 버튼 위젯으로 대체했고요. 다만 클리어 버튼과 이퀄 버튼은 탭하면 실행되는 클리어 넘버 메서드와 calculate result 메서드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람다식을 사용해서 전달해도 되지만 그냥 메서드명만 전달해줘도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앱을 다시 핫 리스타트 시키면 모든 키패드가 오렌지 배경색의 동그란 원형 버튼으로 잘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튼이 너무 상단에 붙어 있고 버튼 간에 여백이 너무 없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버튼들이 너무 상단에 붙어 있는 문제는 버튼을 배열해 주고 있는 컬럼 위젯을 패딩 위젯으로 감싸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적절한 간격이 확보되었고요. 이제 각 가로줄 사이의 여백은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사용해서 확보해 주겠습니다. 코딩 셰프는 각 로우 위젯 사이에 사이즈드 박스 위젯의 하이트 속성을 사용해서 간격을 확보해 주었고요. 이제 저장을 해보면 간격이 잘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만약 키패드의 배경색을 오렌지에서 다른 색으로 변경한다거나 혹은 특정 키패드만 다른 배경색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도 보다 빠르고 편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circle button.dart 파일로 이동해서 컬러 타입의 컬러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속성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nullable 타입이 될 수 있도록 물음표를 붙여 주겠습니다. 따라서 생성자에는 required 키워드 없이 추가해주고, 다만 대부분의 키패드 배경색이 오렌지 컬러이므로 여기에 미리 배경색을 할당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잉크 위젯의 컬러 속성에 이 컬러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여기 const 키워드는 삭제해 주시고요. 새롭게 컬러 속성을 추가했으니 클리어 버튼과 이퀄 버튼에서만 배경색을 블랙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속성을 사용해서
클리어 버튼과 이퀄 버튼에만 배경색을 블랙으로 지정했고요. 이제 저장을 하고 앱을 핫 리스타트 시키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계산기 앱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계산기와 같은 기능과 UI를 가진 계산기로 발전시켜 보기 바랍니다. 또한 조만간 배포될 계산기 앱 이미지 트레이닝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